그걸 또 나라에서 돈으로 대주고 사업권 따다가 정부 나라 돈으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사업권은 하청을 주면 중국산 싸구려 패널 자재 같은 거 대량 수입해가지고 남겨먹고 정동영 같은 이런 정치인이 의혹투성이에 가족회사를 운영했고 그걸 법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태양광 사업 문제로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죠. 주로는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부의 어떤 향후 방향 문제로 제기될 걸로 봤는데 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다른 사생활 문제 뭐가 있을까? 과거의 노인 발언 뭐 이제 그런 건 다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논란에 휩싸였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어요. 예. 동아일보가 모처럼 이재명 정부를 좀 모처럼이네요. 아주 오랜만에 예. 저는 뭐 아주 오랜만에 한 건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믿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정동영 씨의 부인이 네. 그 대선 후보도 나왔었잖아요. 그때의 그 부인이 민혜경 씨라고 이름이 또 혜경이에요. 네네. 한 사람은 김혜경, 이쪽은 또 민혜경입니다. 네. 그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또 두 아들. 그 MBC LA 특파원을 할 때 아들들을 아주 그 학비 많이 드는 사립 그 고등학교 보내고 또 스탠포드를 졸업시키고 그래서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뭔 돈으로 그거 했느냐. 원래 정동영 의원은 원래 옛날에는 전라북도 순창에 그 면장도 하고 식산은행 간부도 일제 때 했던 분의 그 아들인데 부친이 사망하고 또 두 형도 6.25 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셋째 아들인데 장남이 됐어요. 그래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 대선 후보 때 그 청계천 포목시장에 삭바느질 하던 데서 그 대선 후보 첫 유세를 시작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서울대 국사학과를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BC에 들어갔고 MBC에서는 뭐 기자보다도 연말에 그 지역 유지들하고 전라북도 인사들에게 연합장을 MBC 기자 정동영 해가지고 3,400장씩 썼다는 일화로 유명한 그런 아주 뼛속부터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기자보다는 정치인이었다. 그 부인 민혜경 씨가 교장집 딸이에요. 그래서 숙명여대 나왔는데 그분이 그 전주에 가면 지금도 한옥마을에 아주 큰 아람들이 느티나무가 있어요. 예. 그 집이 민교장집 집입니다. 제가 전주 출신이라 환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숙대 다니던 그 민혜경 여사의 기숙사에 정동영 의원이 꽃 들고 와가지고 그 밑에서 세레나데 부르고 했다고 자기가 자서전했었어요. 진달래꽃 아저씨인가 뭔가 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근데 결혼을 반대했어요. 여러 가지 그 뭐 옛날에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일푼에다가 사상도 좀 그렇고 뭐 등등 뭐 싫어했다나 봐요. 그랬는데 정동영 의원이 그 민 여사를 모처로 납치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뇌보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 회사 이 가족 관계를. 예. 그리고 두 아들은 그렇게 이제 공부 잘해서 미국에서 공부 잘 시켜서 대학 졸업했는데 이 두 아들을 이사로 해가지고 세 사람만 엄마가 대표이사 두 아들이 이사인 태양광 회사를 전주에 세웠어요. 2020년 5년 전에. 가족 회사네요. 그냥 가족 회사죠. 예. 정동영스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정동영, 정스. 예. 회사 이름은 안 그렇습니다. 뭐 태양광 뭐 저쩌고 회사예요. 그 회사를 5년 전에 세웠고 정동영 씨는 이제 정치하니까 이름은 안 올렸죠. 자, 그 회사를 세워놓고 올해 3월에 태양광 관련된 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인허가 절차를 8년을 대폭 줄여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정부 예산으로 듬뿍 주는 누가 봐도 그 이 회사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그런 법안을 냈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동아일보 보도가 나자마자 뭐라고 또 해명을 했느냐? 올해 초에 사업 종료하고 네. 다 그 자산 매각 처분 끝났다. 이랬어요. 예. 그래 동아일보가 또 이거를 그러세요라고 하지 않고 예. 기자정신 발휘해서 또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아직 민혜경이 그 회사 대표이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표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 폐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거를 아니 다른 용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법안을 냈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그 민혜경 대표이사의 사무실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다고 해요. 예. 덕진구가 어디냐?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자, 이쯤 되면 문제 많은 거죠. 그러면 아니 가족회사가 태양광 발전소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정동영 후보자의 가족이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정동영 후보자 핵심적 문제는 법안과 연관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겁니까? 먼저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그리고 행동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그 부인이 지금 전라북도가 그 전에 전북대 교수 하나도 네. 수천억 원대 태양광 관련 의혹으로 예, 예. 그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난리가 났던데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정동영 의원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김민석만큼은 아니어도 네. 그때 돈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해 3월 27일에 재산 내역을 공개한 관보를 또 동아일보가 들여다본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네. 민혜경 씨가 강원도 평창군, 전북 정읍군,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야 전국구 아닙니까? 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곳에 왜 전국적으로 뭘 합니까? 2,893평의 땅을 갖고 있다. 땅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 농사지으려고 하는 땅이 아니고 예. 해당 지역에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대요. 이 회사가 전국을 빛나게 하는 겁니까? 뭐 빛을 내는지 뭐 라면을 끓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런 회사를 네 군데 강원도, 전라북도, 충남, 부여, 충남, 충북에 다 갖고 있다. 그 2,893평이면 작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지만 작은 땅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지금 그 앞서 나왔던 조현 그 고등학교 전고 5년 후배 그 용산구 보광동에 샀다는 도로 부지 그거 그 지분이 27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 100배 정도 되는 땅을 지금 그것도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회사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회사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법안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정부 예산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보도 제공받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으로 돼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영농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자 유전이라고 해서 밭을 가는 그 농부들만 땅을 가지라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 농지법에도 중요한 원칙인데, 근데 이 경우는 농사도 짓고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태양광 파넬 깔아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 물론 이 태양광은 좌파들의 전유물입니다. 허인회도 이거 했고 제가 아는 제 운동권 그 친구도 이 태양광 사업에 지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이게 그 진보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양광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요한 수입원으로 생각하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이거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탈원전 하면서 엄청 심한 말로 해먹은 사업이고요. 그 효과는 뭐냐? 돈도 돈이 나라 돈 지방자치단체 예산 빼가지고 중국산 싸구려 쓰레기 패널 갖다가 지금 쓰레기로 산이 넘쳐나고 심지어 무슨 양어장 위에다가도 태양광 패널을 놓고 좋은 웬만한 산에 가보세요. 그 흉물들은 다 태양광 패널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지경으로 와 있는데 통일부 장관 20년 만에 돌아온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 통일부 장관이 부인과 두 아들만을 등재한 가족 회사에 3월에 불과 석 달 전에 어떤 혜택을 몰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은 5년 전에 실시했다? 아니 삼척동자도 이 전후관계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심히 부당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건 딱 떨어지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을 좀 제기를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농지를 이렇게 소유한 분들 중에 이상한 행적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경작은 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태양광 통해서 수입도 짭짤이 챙기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전북의 일대 정읍이나 뭐 김제, 전주 일대만 아니라 전국, 강원도, 충남, 충북 다 가지고 있다는 건 과거에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지역이 부동산 개발되거나 국책 사업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땅을 미리 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법이에요. 농지로도 쓸 수 있고 네. 뭐 수륙 양용입니까?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양서류예요. 이거 개구리입니까? 물속에서도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태양광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나라에서 돈으로 대주고 네. 또 교육 컨설팅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5년 전에 부인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무실 두고 두 아들에게만 이사로 등재해서 월급 주는 나머지는 다 청주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사업권 따다가 정부 나라 돈으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사업권은
하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싼 중국산 그 싸구려 패널 자재 같은 거 대량 수입해 가지고 남겨 먹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자꾸 그 원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기후 에너지부 만들고 예. 앞으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로 뭐 가겠다는 방침을 지금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정동영 같은 이런 정치인이 이 길에 이런 그 의혹 투성이에 가족회사를 운영했고 그걸 법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